엄청난 책이 나온다. 저는 자신합니다. 크게 분석을 하고 막 틀린 이유 쓰고 막 와 정말 비판하고 내용 안 다뤄도 되네. 이렇게 하면 제가 역적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어 혼공, 혼자 공부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국풀 TV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혼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강우 수장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풀연구소 소장 이강우입니다. 지금까지 뭐 열심히 일하다가 막 헐레벌떡 지금 왔습니다. 그렇죠? 땀도 못 닦고 왔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이제 밤에 잠깐 가서 저도 일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네. 네, 그리고 10시에 퇴근하는데 역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몇 시까지 일했어요? 어제 1시 새벽 1시까지. 네, 1시쯤인 것 같아요.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오늘 또 출근하고 완전히 악덕 약간 사장 같은 느낌이지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창작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고 타타타타 하는 일은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요즘 이제 새로 창작해야 되고 책에 대해서 이제 구상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 회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혼자 조용히 밤에 커피 마시면서 그렇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좋네.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연구소장 방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약간 초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방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사 가면은 또 싱크대까지. 네.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국풀 TV의 어떤 분이 국풀 나라샤를 이용한 혼공, 국어 혼공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고 국풀 나라샤라는 책을 가지고 혼공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기도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 철학이 국풀이에요. 그렇죠?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학습하는 책이 어쨌거나 지금 국풀 나라샤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국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훨훨 날아오르길 바란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렇죠? 예, 좋아요. 그 책은 어느 학년 때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국풀 나라샤가 이제 어떤 책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초등 문해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 아니에요? 딱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어머니들하고 카페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답변을 다 하는데 어떤 어머니는 초2인데도 시키더라고요. 틀릴 거 틀려도 된다. 용기를 주면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4일차에 요약하기가 있는데 초2는 요약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지문 읽기는 처음에는 안 좋더라도 방법을 쭉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초인데? 네. 동그라미 되면서 어머니가 뭐 댓글에 초인데도 잘 따라가는 책이더라.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초3인데도 힘들어하죠. 어렵다. 3단계 가니까 힘들다. 환불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초3부터 초6이 딱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책의 수준 자체는 왠지 한 초5에서 6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요 애들이 그중에 뛰어난 아이들이 초3, 4애들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올해 7월에 오픈하는 중등문해력 기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제 밤을 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책 좀 보여줄 건데 이게 이제 초5부터 중2라고 제가 써놨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 초6에서 중1 수준의 책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빠른 초5라든지 중2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개월인데 이건 20권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등문해력 비문학은 사실은 이제 수준은 고1 수준이다. 네. 중3에서 고1. 저희가 원래 기본 베이스가 이제 고1 모의고사 평가 이런 거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수준은 고1이 딱 맞죠. 혼자서 미리 고등부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풀을 통해서 너무 수준이 높더라도 이거대로만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중2지만 중3이지만 빠르면은 중1이지만은 고1 거 풀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어쨌거나 그 수준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비문학은 원래 수준 자체는 사실상 거의 고2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중3부터 고2까지는 수준에 따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문해력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개월 과정인데 요게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8개월 과정으로 이제 심화 과정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기본 4개월, 심화 4개월 그렇게 해서 총
총 8개월 과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비문학은 총 10개월 과정으로 요렇게 이제 과정 자체가 5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 요렇게 이제 비문학 과정이 쭉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문학하고 문법 과정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등문해력 문법이 있는데 빠르면 초6부터 고1까지 보는 건데 사실은 고등학교 문법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수능 대비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든 문법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나오죠 이게? 올해 연말에 나오죠. 네, 11월 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등문해력 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1부터 고1 정도까지 해서 네. 문학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고등문학도 이제 올해 12월에 예정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요건 중2부터 고2. 그다음에 이건 고3이 보는 고3 수능 국풀 요렇게 이제. 네, 비문학하고 문학하고 합쳐져 있는 책. 예. 그래서 라인업이 이제 문법 6개월, 문학 4개월, 고등문학 4개월, 이 수능국풀이라는 거는 이제 고3 때 보는 게 8개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네, 네. 모든 게 매주 한 권씩 공부하게 돼 있는 거죠. 매주 한 권. 네, 네, 맞습니다. 혼공 계획을 이제 짠다고 하면은 우리 아들, 중1 아들 네, 네. 한테 이제 적용한다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아까 방금 설명드린 초등문해력, 중등문해력, 중등문해력 비문학, 고등비문학이 있고 네. 문법, 그다음에 이제 문학, 중등 고등문학, 수능 국풀이 있는데 네. 요거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들한테 만약에 했으면 제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한번 네, 들어보시고 네. 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네.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냥 독서를 이제 많이 하는 게 최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기파학문회원 애기들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걔네들이 지금 학원은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네. 책을 많이 읽든가요? 그렇죠. 우리 선정도서 말고도. 선정도서 말고도 네. 더 읽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도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몬드다. 네. 학생들이 대부분 읽은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읽어놨어 이미. 그래서 그 기간에는 보통 우리가 2주에 한 권 읽게 돼 있는데 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빈 시간은 또 딴 책을 또 읽더라고요. 독서 애들이 많이 하네. 네,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희 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 때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하고 만약에 독서를 이제 애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서하는 학원들 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를 네. 이제 초저쯤에는 네. 이렇게 보내는 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냐.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읽히니까. 네.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뭐 국어랍시고 막 어렵게 좀 가르쳐 봐야 흥미를. 학대고 애들이 국어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학대까지는 좀. 아니 왜냐하면은 네. 우리 욕심 있는 어머님들은 네. 초저부터 막 하거든. 요즘 시중에 독해력 문제집 많잖아요. 많죠.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보는 독해력 문제집 많지 않아요? 벌써 각 출판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보는 독해력 문제집을 지금 출간해서 어머님들이 풀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네. 저는 독서를 시켜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네. 그 둘 중에 뭐가 맞느냐고 물어보면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저는 독서를 하고 독해력 문제집도 이제 초저에도 막 어머님들이 풀리시거든. 마음이 급하셔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비문학 지문이 상식도 많이 넓혀주니까. 그럼요. 네. 책을 읽는 독서랑 비문학 지문을 읽는 독서를 저는 사실 구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짤막짤막한 신문 기사나 신문 사설을 읽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문을 읽는 거 다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문자라는 그 기호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비문학 독해도 독서인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애들이지. 근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냥 책에 흥미를 가지는 게 맞아요.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초저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뭐 뛰어나질 않아. 초5 때 이 초등문해력을 5개월짜리를 끝내는 걸로. 네. 요 정도면 가볍게. 네네. 또 우리 아들도 뭐 어쨌든 수학을 좀 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초3, 4때 우리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초5 때 초등문해력을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네네.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설지가 너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보고 부모님들이 해설지로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게 구성해놨어. 네네. 국풀란에서는 글자를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글자를 많이 쓰는 걸 한 번에 확인하고 밑에서 디렉션을 주는 정말 잘 돼. 카페 보면은 어머님들이 애들 답 적은 거에 예.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틀렸는지까지 딱 짚어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책이 구성이 돼 있어서 5학년 하면은 너무 쉽게 갈 것 같고. 아 오히려. 네, 어머님들하고 같이 푸는 거라고 하면은 4학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초4가 적절하다. 네. 근데 정말 애한테 혼자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은 5가 맞을 것 같고. 아 완전히 혼자 하는 건 5. 네. 엄마랑 좀 같이 하는 건 초4 이하. 네. 아 그렇게 우리 초등문해력을 활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근데 아까 국풀을 얘기했지만 우리 이 나라샤라는 거는 결국은 국풀을 장착해서 나라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우리 교재는 전부 국풀을 얘들이 장착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 네. 어떤 글을 봐도 어떤 문제를 봐도 딱 분석을 하는 아이로 트레이닝 시키겠다는 게 국풀 나라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뒤에서 좀 한번 교재를 한번 보면 되는데 네. 초4 정도 나는 우리 아들이 좀 뒤떨어지니까 초5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6 때 중등문해력 5개월 과정을 네.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너무 어때요? 별로예요? 아닙니다. 지금 예. 이 초등 문해력을 끝낸 학생이라고 하면은 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등문해력은 초6에 공부하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또 빠를 있다?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중등문해력은 중1 정도 때 봐도 된다.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끝냈으면은 이렇게 넘어간다. 요거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초4에 했으면은 이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초5로 넘어간다 이거 네. 아니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초등 문해력을 안 하고 6학년이 갑자기 중등 문해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건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초6도 초등문해력으로 시작을 해야 돼. 네, 네. 어차피 5개월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초6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아들의 플로우. 네. 우리 아들이 네. 이제 초5 때 초등문해력 5개월짜리 어차피 12개월 내내 공부 못하니까 이렇게 네. 하고 초6 때는 이제 중등문해력 요거 5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좀 깔끔하게 문해력을 어느 정도 글을 좀 읽는 능력을 가지고 올라가고 글을 분석하는 거 요거를 조금 배우고 넘어간다는 느낌. 괜찮아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렇게 본 거죠. 중1, 2까지를 이제 끊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요렇게 중등 1, 2 과정에서는 일단 중등문해력 문학, 요 놈을 4개월짜리를 네.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문법을 2학년으로 일단 저는 넣긴 했고요. 네. 중등 비문학 요 8개월짜리를 추가로 요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를 4개월, 6개월, 8개월 해가지고 네. 총 18개월이죠. 2년이니까 이제 18개월, 24개월 중에서 한 18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서 중등을 이렇게 끝낸다. 중1, 2까지 요거 3개를 끝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를 초등 때 끝내고 맞습니다. 중학교 때 동그라미 3개를 끝낸다. 어떤 거 같아요? 제가 언뜻 드는 게 예. 중학생들은 내신 시험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문법을 나는 중2로 넣었는데 네. 본인 아들은 중1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중3에 넣은 글. 문법을? 아니 근데 진짜 책을 나중에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왜 밤샜는지를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문법을 인강이나 예. 아니면 주변 학원의 도움 없이 예. 정말 혼자서 읽었는데 이해가 되네? 라고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네. 왜냐하면 인강 들어야 되거든. 네. 그걸 어떻게든 안 하도록 책에만 집중하면은 모든 문법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철저하게 혼공하도록.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책이죠. 자신합니다.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요. 약간 혼자 만든 느낌인데? 아니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거의 뭐 아이디어 회의만 석 달을 했습니다. 우리 국풀연구소에 또 우리 연구원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뛰어나시고 정말 아이디어 보따리들이시고. 보따리들.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네. 요즘에는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아이디어를 감당을 못하겠어요. 연구원들 네. 제가 솔직히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네. 우리 연구원, 그 연구소 연구원들 팀장들 뭐 우리 편집팀 만나보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 또 오전에 그 아이디어 회의에서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데 네. 이거 다 하겠다라고 대표님께 이제 보고 드리는 순간 이제 우리 전부 야근이죠, 뭐. 근데 야근 수당 많이 나와.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 친구들 네.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대단해서 네. 이름 한 명씩 얘기할까요?
미안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중등 1, 2과정에서 중등 문해력 문학 네. 그 중1 때 문학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1 때 좀 이 문학이 생소하니까 네. 기본을 좀 하고 가자. 네. 그다음에 이제 중1 때 또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우잖아요. 교과서에서 좀 배운 이후에 중2쯤 가서 문법을 한번 정리하자. 네.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 문해력 비문학을 이제 요거를 쭉 따라가면서 네. 독해력을 좀 이렇게 향상을 해 놓으면 기본 체력은 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3에 가서 고등 과정이니까 네. 저는 고등 비문학 요거 10개월. 여기 분량이 많아. 네.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고등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자 중3 때 이제 고등 10개월하고 네. 고등 문학 요거 4개월짜리 요거를 네. 중3 때까지 좀 하면 여기 뭐 14개월이네. 같이 하는 거지. 중복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중3 때 요 정도를 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요거 다 끝내는 거예요. 네. 홍공으로. 그러면 나는 너무 강력할 거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어 실력이. 근데 못 하겠지 뭐 애가. 오늘 할 거를 30분. 초등 교재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하루에? 네, 빨리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분.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빨리 쫙 하고 갔다 와서 어머니가 채점해 놓은 거 같이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아 이렇구나 하게 해놨고 그다음 이제 중등 문해력 기본은 한 5분쯤 더 쓰고 한 10분쯤 더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씩 늘려놨거든요. 최대 1시간을 안 넘게 놨어요. 부담이 안 가게. 학년별로 한 5분씩 늘어나고 이럴 테면 네네. 초5가 뭐 한 20분 하게 되면은 초6은 뭐 25분, 네. 30분, 네. 35분, 네. 40분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네네.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고 했지만은 정말 좀 차근차근히 이제 흥미를 붙일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 20분이라는 건 매일 20분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매일. 매일이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해서 이 과정을 모두 끝냈다. 아유 엄청난 국어 실력을 가질 것 같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학원을 안 책 자체를 아예 학원을 안 다닌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기판학문회원 안 다녀도 되네. 이렇게 하면 제가 역적이 될 것 같은데 다니면 더 좋습니다.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아니요. 기판학문회원 안 다녀도 되죠. 네. 그럼요.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기판학문회원 대표입니다, 제가. 네. 근데 이제 홍공이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우리 아들 국어를 네.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학원을 보내지만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요거 따라가면은 되죠.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책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네.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학하고 문법 같은 데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문학하고 문법은 이제 EBS에 있는 강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주면은 예. 문학 문법은요 금방 따라잡습니다. 문학 문법은 솔직히 공부하면 좀 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비문학 라인이 잘 안 오르잖아요. 우리 네. 다 얘기했잖아요. 네, 오래 걸려요. 예, 네.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이제 라인업이 가고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의 저는 라인업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구플라라샤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로드맵을 짜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짜봤는데 요 전체적인 일정을 좀 땡겨도 네, 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중학교까지는 중3까지 요 정도만 하고 요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 내신하느라고 수행평가 내신하느라고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많이 투자 안 하고 네. 매일매일 조금씩. 제가 이제 설명했을 때 수학은 잘해야 되고 국어까지 잘하면 그냥 명문대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금상첨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나 수학 국어 잘해. 그러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홍공 로드맵인데 그럼 우리 책을 한번 살짝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초등 문해력 교재 한번 보니까 네. 총 25권마다 각각 문해 도구를 총 25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주 한 개씩.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 문제 풀기를 지향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초등 때는 무조건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문해력이 키워지면은 그다음 국어는 그냥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초등 교재는 무조건 문해 도구로 문해력을 키우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영어 되지, 수학 되지, 사회 되지, 과학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 25개 문해 그 도구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데 네. 이건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도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럼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좋으니까. 스스로 학습.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해 훈련이 이제 우리는 요런 식으로 단어의 동그라미도 표시하고 핵심어를 찾고 그 이유도 이렇게 적어보는. 이게 왜 핵심어냐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이 지문을 요렇게 분석하는 걸 우리가 국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재가 돼 있는 게 시중에는 별로 없죠? 없지 않냐 이거죠. 근데 지문 읽고 지문 옆에 날개 문제 정도. 근데 그 날개 문제들은 좀 다 뭐냐라면 그 내용 물어보는 거. 간단한 게 많은데 네. 우리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요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 네. 이걸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명제 판단도 네. OX 판단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밑줄 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요런 과정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거에 분명히 밑줄 거예요. 그렇지. 네가 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온지 본문에서 찾아서 그어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해설지에 아주 잘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또 글을 읽고 문제 풀어요 같은 경우도 국풀이 쭉 나와가지고 애들이 지문을 읽고 이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결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한 문단 읽었으면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네. 그다음 문단 읽었어? 그러면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따라가면서 내가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식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좋아요. 그다음에 또 생각을 넓혀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애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또 은근히 재밌는 건데 이럴테면 이게 한 줄 요약으로 이럴테면 소주제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죠. 네, 요약하기. 이런 걸 모르더라고.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걸 이제 모르는데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선택. 국어 초등 교과 과정에 있는 건데 고학년에 있거든요. 고학년에 있구나. 3, 4학년 근데 5학년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카페 댓글을 달 때 이걸 하는 법을 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지. 어머니들이 이 왼쪽에는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목적은 학생이 이걸 읽고 핵심만 잘해서 요약만 하면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가면 되는데 이제 왼쪽 게 틀리니까 어머니들이 새로 해서 학생들하고 좀 트러블도 생기고 어렵다 이러는데 일단 어머니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로서 글이 아닌 말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어를 찾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핵심어가 뭐냐? 그럼 핵심어가 뭔지 지금 우주 쓰레기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을 밝혀주는 문단이라면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뭐냐? 라는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거에 밑줄을 끄면 되고요. 만약에 개념이 설명이 끝난 다음이라면 그걸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떻다는데 영어로 치면 how에 답이 되는 거죠. 그거 찾아서 밑줄을 꺼주면 그 문단의 핵심이 되고요. 그 과정까지 끝난 그 다음 문단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왜 뭐 이런 거에 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밑줄 끄면 됩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선택.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부사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문장이 그대로 소주제이기 때문에 요 문장이 선택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문장이니까 영화의 배경은 2092년 어쩌고 저쩌고. 앞에 부분. 여기.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하고 지울 게 있으면은 삭제. 요걸 지금 하나 문장을 선택했는데 삭제가 된 거야. 네네. 그럼 이게 여기 삭제고. 영화의 배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까지인데 앞부분은 이제 너무 군더더기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삭제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선택과 삭제는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소주제면은 이게 선택이 되는 거고. 앞에가 날아가면 삭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거법이 들어간 그런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는 길을 가다가 까마귀를 봤고 뭐 백조도 봤고 동물원에 가서 뭐 온갖 새들을 봤다 돼 있으면은 핵심 요약할 때는 나는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새를 봤다. 또 이제 되니까 그 수많은 새들을 위로 묶어버리는 거죠. 포괄. 상위어로. 포괄하는 거. 새로. 그런 작업이 들어가면은 일반화. 그렇지. 재구성.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요. 요거 어렵잖아. 재구성. 재구성. 근데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 글이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런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예를 들면 그 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우주 쓰레기의 개념과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우주 쓰레기의 개념과 특징. 만약에 그게 이제 소주제라면 개념은 첫 번째 문장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있고 특징은 뒤에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우주 쓰레기의 개념과 특징을 적어야 되니까 합해야 돼. 그럴 때 재구성이 됩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재구성이라는 거하고 일반화가 조금 혼동될 수가 있겠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뭐가 돼야 되냐면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돼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먼저 이해하는 능력을 많이 연습해라. 어머니들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조금만 참고 보니까 3단계 넘어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더라. 네. 그래서 3단계도 힘들더라. 4단계 되니까 괜찮아졌어요. 처음부터 잘하면 네. 다 잘하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보니까 3단계부터 많이 나아집니다. 처음부터 되게 술술 풀리면 재미없어요. 네. 네. 우리가 어휘도 보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와.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가 또 한자, 성어 막 영어로 하고 막 엄청 신경 많이 썼어요. 예. 단어 하나를 배울 때 유의어 같이 외우고 반의어 같이 외우고 이렇게 하면 낱말밭이 만들어진다. 낱말밭. 네,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영어도 같이 외워지면은 그 낱말밭에 영어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노리려고. 맞아. 네, 뭐 하나 외울 때 세 개를 같이 외우면은 여기 보니까 타이 핸드, have, no, with 있잖아요. 네. 요거를 영작하게 하면 안 돼. 영작. I have no with because I 그렇죠? 네, 좋아요. 영작 좋아. 새로운 아이디어. 미안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휘 퀴즈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만들고 창의 활동도 하게 만들고 어휘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재밌게 해놨어요. 네. 앞에 거 문해력을 조금 덜 하더라도 이거는 애들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모토가 어휘력이 늘면은 사고력이 늘고, 그렇지. 사고력이 늘면 또 어휘력이 늘고, 그렇죠. 어휘력이 사고력이 늘고, 그러면 결국 문해력이 늘 거니까 어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애들이 이게 한 걸 보면은 카페에다가 애들이 올려놓잖아요. 네. 이렇게 또 애들이 정말 틀린 이유 쓰는 거 다 적었네. 그다음에 근거 쫙 화살표 해놓고 이 애들이 정말 열심히. 예, 여기 막 분석을 하고 막 틀린 이유 쓰고 막 와, 정말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는 게 우리 교재의 특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극풀이거든요. 이거 쓰면서 공부해야 되거든. 쓰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네. V표하고 체크표하고 넘어가면은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끝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국풀이라는 이런 과정을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국풀 나라샤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라 오르자는 말 이잖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이 이제 요런 형태니까 또 요런 것도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훈련시키면 돼요. 요게 일주일에 한 권씩 5개월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네. 열심히 하신 어머니들은 해외여행 갈 때 들고 가시더라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려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다가 이거 이제 열심히 한 거 올리면 또 우리가 상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상품권 한 6만 원짜리 주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네. 좋아요. 중등문해력 이번에 7월 달에 새로 나오는 중등문해력 기본. 네. 그 책도 보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또 문학과지도 이렇게 들어있네. 문학과지. 네, 그렇죠? 문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총 20개의 문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초등문해력을 풀고 계신 분들이 중등문해력 기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7월에 이제 시작되면은 뭘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네, 초등문해력 끝이 나면은 뒤에 뭐를 풀어야 되느냐. 전에는 단계 올라갈 때 이제 비고치기의 비계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높였다면은 요거는 한 단계 점프하는 느낌. 비고치키의 비계 이론은 뭡니까? 교육학 이론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피아제 이론하고 더불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론인데 비계라는 게 이제 이 비계가 아니고 그 비계인 줄 알았죠. 건물 세울 때 이제 지지대. 네. 학생들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넣어서는 안 오른다. 그 수준의 거 계속 넣어봐야 통장은 미미하다. 그래서 얘가 이 단계면은 이 정도를 제시해주고 그 옆에서 비계가 있는 거죠. 그 옆에 도와주는 그 선생님이나 어머니들이 있으면은 이 단계가 그냥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비계라는 거는 우리 구풀 나라샤가 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단계 올라가야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먹여봐봐야 성장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만들었다. 초등 문해력은 그 책 안에서 이 단계 올라왔다면은 이제 중등은 약간 막 점프.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중등문해력 올해 7월에 이제 나올 걸 보니까 문해 훈련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문에 보니까 이렇게 또 체크를 하게 이렇게 기호 표시가 돼 있네요. 네, 손으로 메모하면서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다 이제 쓰게 만들면서 이제 글을 파악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뭡니까?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지문과의 씨름. 이런 것이 이
국풀나라샤의 특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명제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하고 구조도까지 이제 글의 구조도까지 네. 그려주는 근거를 또 찾아주는. 네. 명제 판단이 두 가지 종류. 한 종류 더 있더라.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명제 판단은 초등 4단계 때 그 요약하기를 네. 이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문단 읽으면서 바로바로 요약할 수 있게 맞아요. 육하 원칙으로 쫙 정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명제 판단이 원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네. 또 명제 판단이 또 나라샤 뒷파랑문의원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여긴 X를 했으면 X 끝이잖아요. 그치 끝인데. O로 고치려면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O로 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까지 하나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 더 나온다. 네네. 한 단계 더 나간다는 얘기네. 네네. 그러니까 쭉 다 맞춰버리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 되면 너무 잘하니까 애들 다 오오오예요. 네. 그러니까 명제 판단 부분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틀린 거를 제시해주고 예. 이거를 O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오답 노트를 시키는 거죠. 오답 노트를 억지로 시키는 거. 네네. 그런 것까지 이게. 네, 깊이 있게 생각 좀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이제 시키는. 네,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 연구소가 참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지문 읽고 문제 풀기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네. 또 이렇게 또 요거는 초등하고 이제 비슷한데 초등 때는 내용 위주로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글의 구조를 좀 많이 물어봐요. 글의 구조를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다른 점이군요. 네. 수능 문제 1번에서 윗글의 설명 방법,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익혀야 될 때가 온 거죠, 이제. 설명 방식은 익히게 만든다.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 사자, 성어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짝짝 들어가고 보니까 중등은 수행 평가가 있어요. 네, 중등 해야 되니까. 그럼 수행 평가를 우리 아이들이 쓰고 네. 요거에 맞춰서 네. 그럼 수행 평가를 넣는 그런 다른 교재가 있나 시중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이게 국풀나라샤 중등문해력 기본 교재는 수행 평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앞으로 이제 시대 흐름이 수행 평가 강화되고 면접 강화되고 짧은 논술 강화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요런 것까지 이제 해서 또 우리 애기들이 또 이런 것도 또 열심히 쓰더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씁니다. 이게 잘 쓰냐보다도 습관과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는 많이 쓰다 보면 늘어요. 자꾸 써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문해력 교재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들 보시기에 조금 성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전체 지문 읽고 푸는 게 초등은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중등은 2개입니다. 중등은 맞아 2개. 네, 2개입니다. 분량이 좀 늘어난 거지. 분량이 초등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 교재는 중등문해력 문학 그리고 중등문해력 비문학 요거를 이제 한번 2개 정도 보면은 어차피 고등 비슷하고 이거 비슷하기 때문에 요 2개가 이제 비슷하고 요 2개가 비슷하니까. 중등 비문학하고 문학을 좀 살짝 살펴볼 거고. 그러면 중등문해력 비문학을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문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언제부터 하겠냐? 중학교 1학년부터 하겠다 그랬네요. 그렇죠? 그 옆에 핵심 정리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애들이 좀 지루하겠어? 아니요. 이게 훈련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기파랑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무리 없이 교육도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중등문해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등문해력 비문학으로 올라가면서는 힘든데도 애들이 또 재밌게 한다. 네. 하더라고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지. 습관만 돼 있으면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글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이게 쫙 살펴보고 빈칸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요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는 학생들은 그냥 빨리 하려고 빈칸만 막 채워.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안 되죠. 이게. 요걸 읽었을 때 머릿속에 요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요걸 읽으면은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우리 소장님. 네네. 정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연습시키는 게 초등 그리고 중등 기본. 그럼요. 저도 요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는 요게 쫙 그려진다고. 네네.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우리도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이 연구하면서 된 거니까.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문단면 핵심 정리도 하고 지문 구조도의 국풀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문을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 게 국풀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얘가 지문 분석 능력이 안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애들은 뭐 이렇게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네. 틀리면은 뭐 답지 보고 세모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힘들게 지금 이런 걸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요거만 성실하게 따라가면은 분명히 문해력이 향상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어휘를 또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넣어놨더라고 보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말 학력평가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단어들을 네. 외워야 되니까. 그렇지. 안 외우고 넘어갈 수는 없죠.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어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완전히 정리를 해놨어요. 또 어휘를 네. 이렇게 지문에 나온 어휘들을. 네, 맞습니다. 어휘는 이 지문에 나온 어휘를 외워야지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이나 내가 읽은 글에 있는 단어를 외워야지 단편적인 단어는 안 외워져요. 잘. 문맥을 통해서 네.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지문에 있는 어휘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중등문해력 비문학을 우리 친구들이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문 분석을 지들이 하고 또 이렇게 소주제를 제가 또 유튜브에 보면은 소주제를 쓰라 그래요 또. 네네. 그 소주제도 쓰고 또 여기 있는 핵심 정리도 이렇게 정리도 우리 애들이 하고 네. 이렇게 성실하게 해서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훈련이 다 된 애들이야. 네. 네. 정말 우리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지문을 읽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글을 딱 구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스트럭처로 봐가지고 구조 읽기가 되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이거는 학원 선생님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원 선생님은 이걸 다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안 하거든요. 이거를 선생님이 하는 걸 학생들도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해줘야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중등문해력 기본 그리고 방금 비문학까지 살펴봤고 네. 요 고등문학도 이제 비슷하니까 물론 고등비문학은 더 많은 단계로 네. 이제 올라가죠. 네. 고등비문학은 네. 지금 자료가 없나요? 없어요. 고등비문학은 조금 더 초등에 가깝습니다. 뭔 소리야? 그죠? 말이 이상하죠. 뭐 초등에 가깝다니. 근데 이게 지문이 예. 고3 수준으로 어렵잖아요. 예. 어려우니까 책이 친절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책은 친절하다. 친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등 교재처럼 옆에 날개에 내용 읽어가는 방법도 나와주고 그 초등에 있었던 또 한 달락씩 끊어가는 명제 판단도 있어주고 그래서 내용이 어려우니까 중학생들한테 그냥 드립다 뭐 너희 고3 거 풀어 이거는 너무 불친절한 책일 것 같아서 오히려 중등보다는 고등비문학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초등처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비문학을 제가 중3 때 끝내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여력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물론 하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중3까지 해준다면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수능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올라가야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부합하기는 하지만 고등비문학까지 중3 때까지 끝내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못 끝내도 맛은 봐야 될 거라고. 한 4개월 정도만 하고 올라가서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하는 식으로. 네. 중등비문학보다 고등비문학은 어려운 지문을 우리 중학생들이 어떻게 풀까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긴데. 이 시키는 것만 잘 따라오면은 중학생도 고3 거 풀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이 비문학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 학원 수업이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혼자 글을 읽고 혼자 씨름을 해야죠. 네. 네. 국풀나라샤에서 이 비문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네. 문학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중등문해력 문학을 보면은 개념 학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비판학문해원에 또 요 개념 노트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개념이 그냥 정말 요즘 이 개념서 구하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중등문해력 문학의 개념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요걸로 딱 이제 공부를 딱 해주고 개념을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개념 확인 문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풀게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개념 확인 학습을 한 다음에 지문 분석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라는 거는 이제 상황과 정서가 이제 주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문학에서. 그렇죠. 어쨌든 수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작품을 자기가 직접 분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래 가지고 누가 시를 많이 외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시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처음 읽을 때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주제를 잡고 작품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주지 않으면 애들이 단순 문제 푼다.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분석을 이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마치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공식을 적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라는 걸 써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은 대부분 학생도 공식을 적어가면서 푸는데. 당연하지. 국어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공식을 적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문학에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 개념을 실제로 적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이러한 국어 풀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런 이 국풀이라는 과정을 학원 선생님은 합니다. 이거를 칠판에다가 한다니까. 학원 선생님만 혼자 열심히 설명한다 이거야. 그래서 학원 선생님만 실력이 향상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정말 옆에다가 쓰면서 할까? 억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지분과의 씨름을 하면서 이게 향상이 되는 거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이제 학원 보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초등부터 쭉 하면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습관. 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중요하다. 쓰면서 푸는 습관. 국풀 나라샤로 습관을 들이자. 네네. 좋아요. 어머니들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 받는데 국어 문해력이 올라가니까 다른 과목도 오르더라.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을 하고 있더래. 그렇죠. 국어만이 메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메모를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이 뭐 단순히 국어 이게 아니고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고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이 될수록 얘가 말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읽어내는 게 그 지문이 영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국어에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독해 사고력이라는 것이 향상될수록 결국 이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고민해 보면 그만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사회 문제 푸는데도 자기 혼자 옆에 국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휘도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예시문 들이면서 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훨씬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풀라라샤 책을 공부할 때는 이제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학원 다니면 오히려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아닌가? 물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좀 다른 건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친구들은 강제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어휘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해주면은 충분히 도움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간다든지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는 바람에 학원을 좀 쉬어야 돼. 그럴 때는 좀 이 학습 공백이 우려되니까 나라샤 가지고 혼자 분석하는 걸 또 하게 되면은 또 내가 학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권씩 딱딱 풀리면 진짜 국어가 손실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니까 재원 자녀들 들고 와서 풀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우리 선생님이 싱가포르 가서 근무 1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배치동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젊었으면은 이제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고 하고 싶긴 한데 늙어가지고 이제는 힘듭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게 덥던가요? 엄청 덥죠. 좋아요. 유튜브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와가지고. 잠깐 돌면서 찍었는데도. 다음에 그럼 같이. 제가 한번. 비행기 표는. 제 돈으로.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문학 라인의 초등문해력, 중등문해력 기본, 그 다음에 중등문해력 비문학, 고등비문학 요 라인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드렸고 문법 문학 라인에서 문법은 우리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프로토타입을 해야 되나? 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만 개념서가 또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대체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문해력 이제 문학을 이제 보여주면서 고등문학도 이제 비슷한 턴으로 이제 결국 국풀이라는 걸 설명했고.
그다음에 고3 수능 국풀은 이거는 정말 고3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건 추후에 고민하면 될 문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학년별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는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학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국풀 나라샤로 혼공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또 설명회에서 제 국풀 학습법을 듣고 아 저렇게 정말 공부를 시켜보고 싶어. 근데 뭐 학원 다닐 여건은 안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또 댓글 달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답변해드리고 또 2탄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국풀 나라샤를 활용한 홍공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오늘 뭐 이강수 수장님이 또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뭐 발언 하나. 마지막 발언 하세요. 예.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책입니다. 아 정말 이런 형식으로 책이 나올 수가 있어? 정말 이걸 보면은 애들이 문법 잘 알겠네. 네. 요대로만 따라하면 정말 잘 이해되겠네.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대신 조금 분량은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설명 많아봐야 애들 못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개념을 익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이 나온다. 저는 자신합니다. 와, 그러면 뭐 역대급이네 이 문법은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개념 노트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네. 그 반응만큼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약간 뭐 떡밥을 던지듯이 지금 2탄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고등 비문학은 오늘 솔직히 대표님이 아끼신 것 같아요. 우리 비장의 무기니까. 고등 비문학까지 노출하기는 좀 너무 이게 영업 비밀 노출돼가지고 제가 좀 절제한 거죠. 네. 중등 비문학까지는 이렇다는데 고등 비문학은 오히려 초등 그 구성이 다시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것까지만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아쉽습니다. 또 우리 연구소에 또 어떤 그거를 너무 또 노출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고 홍공의 전체 가이드는 아마 되었을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하고 뭐 오늘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